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8월 14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부품주 중에서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명신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죠. 금주에 바이든의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이 미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4조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은 물꼬를 텄다는 데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나머지 3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합의, 또 부채 한도 유예 조치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꾸준히 추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천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오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줄줄이 하향 조정을 시켰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가 무려 15만 6천원에서 목표가를 8만 원으로 반토막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외국계 보고서 한 장에 아주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지금의 우픈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도 다 시장이 반응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과연 기술적 반등이 될 수 있는지, 또 향후 전망도 좀 살펴보죠. 삼성전자의 최근 차트 모습인데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였죠. 지지를 계속 했고 강한 장대 양봉이 나면서 이재용 사면 관련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를 무참히 깨고 내려와서 오히려 이 지지 자리를 저항의 자리로 만들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빠르게 이 78,000원 자리를 회복을 한다 그러면 다시 조정이 나와도 이번에 저점을 또 쌍바닥 자리로 인식하면서 저가 매수가 기술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락한 배경에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부진, 지금 갤럭시 신제품들의 언팩 행사가 진행됐음에도 기대감이 많이 살아나지 않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또 노딱 사태가 재유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이 스마트폰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노딱 사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 그런 노딱 사태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조금 더 개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상쇄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 재료는 시장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미국발 시스템 반도체 투자의 확정 소식, 그리고 대규모 M&A 소식이 나와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사항이 빠른 시간 안에 발표가 된다면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매하실 분들은 기술적 반등의 자리를 보고 반등 이후에 쌍바닥 자리를 노리거나, 또는 시장이 기다리는 재료가 나올 때 그때를 노려서 매매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하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온 배경은 환율에도 또 기인하죠. 외국인들 수급이 나빠졌으니까요. 최근 원달러의 흐름을 보면 상승 박스권을 돌파해서 강하게 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가니까 또 1200원 얘기가 슬슬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환율 시장은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달러 인덱스는 93 레벨대를 고점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고공전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박스권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환율은 위로 튀고 있습니다. 단기적 이벤트성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우리 경상수지가 갑자기 대폭 축소된다거나 아니면 적자로 전환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기술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 이 상단에서 박스권을 또 만들 것이라고 천지는 또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이 1080원을 찍었을 때 무슨 얘기들이 시장에 나왔습니까? 1000원도 깰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반대로 작년 노딱 사태 때 1290원 갔을 때 이때는 1500원 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300원 깨는 건 일도 아니고 1500원 간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이때 달러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또 손해를 보셨죠. 자, 그 이후에 반대 흐름이 나왔다는 거. 지금의 이 강도도 정말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무슨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 기술적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또 기술적 박스권에 갇히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중심을 잘 잡고 내가 어떻게 지금 투자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이런 반응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를 오히려 노려서 본인이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조정이 깊어지면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다렸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을 잘 판단해서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계획한 전략을 잘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명신산업에 대해서 살펴보죠.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체에 주요 프레임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어 임팩트 빔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부품들이 다 경량화돼서 쓰이고 있어요. 차체에서 이렇게 약간 보라색 계열로 보이죠? 보라색과 빨간색 계열로 보이는 이 부품들을 다 생산을 하는 겁니다.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배터리 성능의 향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배터리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량을 경량화하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량화 방안 중 하나가 핫스탬핑 공정을 만드는 것인데요. 초강도 부품을 제조하는 신가공 기술입니다. 이 핫스탬핑 공정으로 부품을 만들게 되면 안정성은 강도가 3배 이상 증가를 하고요. 차량 경량화는 25%까지 감소가 가능하니까 기존 차량에서도 효율적이겠습니다만 특히 전기차는 더더욱 이 핫스탬핑 공정의 차량 부품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실적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거고요. 동사 같은 경우 국내 현대기아차의 납품 구조를 보면 1차 협력업체가 동사의 최대 주주인 MS오토텍입니다. MS오토텍에 납품하면 MS오토텍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동사는 또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시장에는 그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암묵적인 합인 거죠. 동사의 매출 추이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글로벌 전기차 매출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이제 북미 테슬라발 매출입니다. 작년도 2분기만 해도 600억대인 매출이 올 2분기에 무려 1455억을 찍었습니다. 100% 이상 성장이 나왔죠.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만에. 현대기아차 관련 매출도 꾸준히 1200억대 매출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매출은 더 증가를 할 것이고요. 현대기아차발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테슬라발 매출이 지속 증가한다. 그것도 성장폭이 더 커진다 그러면 동사의 지금 시총이 고평가라고만 평가할 수 없을 거예요. 동사 같은 경우 매출이 2분기 매출만 따지고 보면 전년 대비해서 70% 증가했고요. 반기 누적으로 보면 4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무려 126% 증가했고 반기 기준으로 하면 8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를 보시면 매출의 증가보다 영업이익의 증가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매출 사이즈가 늘어나면 영업이익의 폭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올해 반기까지 427억을 했는데 올 예상 매출이 1000억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추이가 내년도까지 유지된다 그러면 엄청 커지겠죠. 뭐 2000억 가는 건 1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성장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시총이 2조인데 올해 그런 이익만 놓고 보면 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성장 속도를 시장이 기대를 한다 그러면 비싸다고 보지도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동사 같은 경우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동사가 작년에 상장했을 때 유통 가능 주식수 현황을 보시면 최대 주주는 6개월 플러스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유예수 기간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은 6개월의 보유예수 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다 풀렸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오버행 이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 매물이 점진적으로 소화되면서 끝나면 좋은데 블록딜을 통해서 한 방에 턴다 그러면 시장은 또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블록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의 성장성을 연기금은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실 분들은 오버행 이슈에 대한 것을 계속 추적을 하시고 또는 빠른 매매가 되는 단타가 되는 분들은 기관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될 겁니다.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특히 집중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기술적 자리부터 매집한 단가입니다. 6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집한 단가가 31,000원이고요. 약 329억을 매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익률이 20% 정도 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을 잘 파악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 매매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섣불리 정가했다가는 오버행 이슈까지 맞물리면 크게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만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좀 차트를 보고 주가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작년도 12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아주 주가가 왕급등했죠. 13,000원 저가 찍고 무려 61,400원까지 초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등 이후에 주가가 급하게 반토막 이상 나면서 뭐 25,000원대를 깬 적도 있어요. 아주 뭐 급하게 급락이 나왔고 바닥을 쌍바닥을 만들고 라운드형으로 지금 안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죠. 자, 이런 자리들, 자, 이런 저항대를 최근에 넘어섰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땅바닥에서 보시면 강하게 장대 양봉을 갭으로 뜨고 그 갭이 훼손되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15일짜리예요. 그럼 이 6월 15일부터 연기금의 매집 자리가 바로 31,000원짜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31,000원 이상에서 지금 자리 20% 수익이 났다 그랬죠. 언제든지 연기금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데 연기금의 차익 실현이 안 나오는데도 주가가 자연스럽게 밀리면 앞전의 고점 자리 34,000원 근처까지 다시 조정이 나오면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연기금이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추가 베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빠르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투자자는 기관 매매 기법으로 접근해도 되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오버행에 대한 부담이 있다, 나는 빠른 매매가 자신 없다,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블록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장중에 소화가 됐다든지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죠. 쫓기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여유를 갖고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전기차 부품은 배터리만이 아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